7장 26절. 머무름은 지금 머무름에 대한 설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사실 이것도 뭐 마우스로 머물고 있는 거죠. 이런 머무름을 얘기합니다. 마우스가 생겨날 때는 마우스가 생겨난 중이니까 마우스가 없다고 할 수 있는데, 또 마우스가 소멸해 가는 때도 온전한 마우스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 가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겠는데, 없다고 하겠는데, 지금 이렇게 변함없는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마우스, 그러한 머무름, 이게 마우스의 모습으로 머무르는 거죠. 이 머무름은 스스로의 모습을 띠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며 다른 모습을 띠고 머무르는 것도 아니다. 자, 이것은 한자로 해석상의 문제인데, 원래의 산스크리트어를 보면, 원래 원문을 보면 스스로의 모습을 띈다기보다는 스스로에 의해서 스스로를 도구 삼아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머무른다는 것은 머무른 그 자체에 의해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머무르는 것도 아니고 이런 뜻입니다. 그것도 아니다. 이는 마치 산생의 생이 생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모습을 띠고 생하는 것도 아닌 것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걸 하나하나 살펴보죠. 그래서 머무름으로 다시 돌아가 보자 하는 겁니다. 머무른다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그 머무름이 유지되는가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산소 원자는 양성자 8개와 전자 8개인데 산소 원자는 무엇에 의해서 그 모습으로 머무르는가? 무슨 힘에 의해서? 산소는 양성자, 핵 속에 들어있는 양성자와 정성자의 플러스적인 특성과 그 주변에 존재하는 안개구름, 전자구름으로 존재하는 마이너스적인 8개의 전자구름이 짝이 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성을 이뤄서 하나의 산소로 존재하죠. 이게 물리학의 해석입니다. 그럴 때 산소 원자를 산소 원자로 존재하게 하는 힘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만약 거기서 한 개의 전자가 빠져나가면 산소는 그 전자를 채워가지고 온전해지려고 힘을 쓰게 됩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우리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활성산소 이런 일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에서 전자를 하나 뺏어가지고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그 활동 때문에 우리 몸에 염증이 생겨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산소는 전자를 가져다가 채우려고 하느냐라는 겁니다. 산소는 기본적으로 균형을 잡으려고 하죠. 자기 존재의 균형. 즉 끊임없이 균형을 이루고자 하는 방향으로 물질들은 존재합니다. 균형 또는 안정. 그러므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원소 중에 가장 안정된 존재가 철원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철이 전자가 26개인데 철보다 전자가 많은 무거운 원소들은 방사능 붕괴를 통해서 점점 철로 내려오려 하고 철보다 전자수가 작은 원소들은 결합해가지고 철이 되려고 하는 그런 끊임없는 움직임 속에 있는 것이 원소들의 세계라는 거예요. 즉 아주 안정되어 있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이 물질의 최소 단위는 원소들마저도 가장 안정된 모습을 향해 움직이려는 그 움직임 속에 있다는 겁니다. 변함없는 것 같지만 뇌가 하는 박테리아가 음식을 향해 달려가듯이 식물이 빛을 향해 움직이듯이 뇌가 다양한 정보를 향해 정보를 취득하려고 움직이는 것, 끊임없이 이런 움직임과 흐름 속에 있는 것이 현상계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변화를 끊임없이 일으키죠. 이러한 상호작용과 끊임없는 움직임이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부르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결코 우리 눈에 보이듯이 이것이 딱 이렇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눈이 둔하니까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 여기는 것일 뿐이지, 전자현미경으로 보면 끊임없는 흐름과 움직임이고, 내 속에 정보 취득하려는 이 움직임도 끊임없는 흐름과 움직임이고, 그것에 기반해서 내가 나라고 여기는 마음이 일어나고 있고, 또 빛을 향해서 움직이는 그 식물의 모습이 특정한 모습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이죠. 변하는 거예요, 모습이. 근데 이게 너무 느리니까 어떤 모습으로 존재라고 믿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상계에 존재한다는 그 무엇은 결코 무엇으로 존재하거나 무엇으로 탄생하거나 무엇이 소멸하거나가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이라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엇으로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죠. 나는 특정한 무엇이다라고 믿고 있다. 변화와 흐름이라는 겁니다. 우리 존재라는 것이. 그러니까 존재라는 건 없다라는 거죠. 변화와 흐름만 있는데 그걸 캐치 못하는 마음이 있을 뿐인 거죠. 그것을 이제 우리의 내면의 현상에 한번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생각이 그냥 단순하게 무생물적이고 뭐 기계적이고 딱딱한 그런 글자로 되어 있는 그 무엇인가, 아니면 그 생각이 포함하고 있는 아주 복잡하고 복합적이며 놀랍도록 풍요로운 의미와 느낌을 함축하고 있고 연결되어 있는,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변화의 흐름인가라는 걸 경험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눈을 감고 여러분이 옳다고 여기는 또는 중요하다고 여기는 생각 하나를 떠올려 봅니다. 그 생각이 없으면 내 삶이 가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 내가 잘 알고 있고 그 깊은 의미를 가슴에 품고 있는 그런 문장이나 생각을 하나 떠올려 봅니다. 뭐 예를 들면 진리를 추구하는 마음은 신성하다 라든가, 물론 그런 문장이라면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하나하나를 느껴봅니다. 진리와 신성과 추구와 삶과 그 단어 하나하나,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하나하나의 깊이를 한번 느껴보는 겁니다. 그것이 그냥 단순한 문장인지 아니면 아주 깊고 풍성한 의미의 느낌을 담고 있는지,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를 충분히 느껴본 다음에 느껴지면 두 개의 단어만 연결해서 한번 또 느껴봅니다.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를 두 개씩 조합해서 한번 느껴봅니다. 그것이 되면 이제 세 개씩, 그 문장을 구성하는 단어 세 개를 연결해서 다양한 조합으로 세 개의 단어를 조합해서 그 각각을 한번 느껴보고, 최종적으로는 문장 전체를 다시 되뇌이면서 다시 한번 문장 전체를 느껴볼 때 처음에 단순하게 즉 말했을 때와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살펴봅니다.
그래서 처음에 되뇌일 때의 느낌과 마지막에 다시 되뇌일 때의 느낌이 변화와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확인이 되면 천천히 돌아옵니다. 오케이, 천천히 돌아옵니다. 자, 느낌이 어때요? 저는 평소에 마음으로 좀 되뇌이는 음, 생각들이 좀 있었는데, 음, 그거를 낱말 하나하나를 느끼니까 그 원래 늘 되뇌였지만 네. 좀 추상적이었다고 좀 느껴졌고, 음, 지금 단어 하나하나의 느낌과 이것들을 붙였을 때의 총체적인 느낌에서 제가 좀 통찰이 좀 온 게 있고요. 음, 어 굉장히 구체적이고 그 느낌이 네. 그 포커스가 음, 그 단어 하나하나의 포커스가 굉장히 강렬하게 음, 다가오면서 네. 이 그전에 느꼈을 때보다 어떤 통찰이 좀 음, 왔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우리가 하나의 문장을 그냥 단순한 무엇으로 보는 것과 그 문장이 품고 있는 저 깊은 느낌과 풍성함, 그리고 그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연결고리들, 이런 것들이 사실 무의식에 다 깔려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그냥 표면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냥 단순한 것 같아요. 단순한 무엇인 것 같아요, 문장이. 그러나 깊숙이 느껴보고 들여다보면 그 문장 하나가 전 우주와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이라는 것 자체가 다른 것으로서 설명하게 되어 있거든요. 단어 하나는 그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연결고리로서 존재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단어는 전 우주를 설명하는 모든 단어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깊이는 아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깊어지는 거죠.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깊숙이 느껴보면 이렇게 하나의 문장, 하나의 생각도 결코 단순한 무엇이 아니라 아주 복합적이고 놀랍도록 풍요로운 의미와 느낌으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말이죠. 그렇게 읽게 돼요. 옛날에 소설을 읽을 때는 그냥 일사천리를 읽었는데 이제 그다음에 좀 더 깊어지면 시를 읽게 되고 시는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깊이 느끼면서 읽게 되고 시보다 좀 더 들어가면 이제 경전을 읽게 되는데 경전은 한 단어에서 멈추게 된단 말이죠. 넘어가지 않고. 왜냐하면 그 한 단어가 갖고 있는 아주 깊은 의미와 느낌들이 다른 것과 연계된 것들이 다 올라오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의 문장, 하나의 생각 결코 단순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끊임없는 그리고 내가 깊어지고 달라지고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남에 따라 그 문장은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고 내가 변하면 그 문장은 다르게 느껴지고 그 문장의 다른 변함을 경험하고 의식하면 내가 또 달라지고 서로가 서로를 영향을 미쳐가지고 서로를 변하게 만드는 관계이기도 한 거죠. 문장을 읽는 나와 그 문장 자체와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이렇게 생각 하나도 결코 단순하게 존재하는 어떤 무엇이 아니라 어, 그걸 읽는 사람 어떤 상황에서 읽는가 그 단어 하나하나의 의미를 느끼면서 읽는가에 따라 아주 천변만화하는 의미를 품고 있는 것이 하나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감정은 그런 생각에 기반하고 있고 그 생각 중에서도 가장 핵심되는 생각이 나라는 생각인데 이제 그 나라는 생각은 어떤지 그 나라는 생각에 붙어있는 느낌은 어떤지 한번 살펴보자.